120-1차반 개강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요. 그래서 조금 영상을 찍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그 개강하기 전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좀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만 좀 찍어볼까 합니다. 보통 초보자들을 위주로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그래서 답안지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거를 우선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생겼는데 여기가 조금 넓고 첫 번째 게, 그 다음 게 조금 적고, 그 다음 게 요거랑 이제 좀 비슷해요. 뭐 이렇게 이제 생겨 먹었어요. 그리고 총 줄 수는 22줄로 생겨 먹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어떤 거? 번호 매기는 방법.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번호를 어떻게 매기는지, 어디다 문제를 쓰는지, 어디다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답안지를 맞춰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안 지켰을 때 어떤 불이익이 왔을 때, 제가 본인들이 어떻게 공단에다가 항의할 방법도 사실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쓰는 방법, 어떤 번호 체계, 이런 걸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더라. 그 뭐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그래서 쭈쭈쭈쭈쭈쭉 해서, 그리고 마지막 줄이 이렇게 이제 뭐 있다고 쌤 칠게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쓸까요? 그래서 1, 2, 3, 4, 뭐 5에서 쭉 해가지고 21, 22번째 줄, 이게 이제 생겨 먹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PBT라고 이제 만약에 나왔더라. 물론 아시는 분들도 뭐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용어 문제 같은 경우는 13개 중에서 10문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해서 13문제가 있겠죠. 그쵸? 근데 어떤 문제부터 내가 골라서 써도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4번부터 쓰고 싶어. 4번 문제가 PBT야. 이렇게 이제 생겨 먹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답안지에다 쓰실 때 어떻게 쓰시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문제 4 PBT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평판 재하 시험, 그래서 PBT, 그리고 플레이트, 베어링, 테스트, 이렇게 이제 문제가 혹시 이제 출제가 됐다. 풀네임을 해서 한국말과 그리고 약자와 풀네임과 이렇게 이제 나왔다 그러면 요거가 그대로 그냥 쓰십시오. 그대로. 다른 거 뭐 약자 이렇게 지금 제가 쓴 것처럼 이렇게 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뭐 번호라고 이제 문제 4라고 쓰고 싶은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존 뭐 번호라고 이렇게 이제 글자가 아예 새겨져서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인쇄가 돼서.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옆에다가 문제 4 PBT 뭐 이제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줄에는 뭘 쓰시냐 그랬더니 그냥 답,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고요, 답은 밑에다 이렇게 쓸 겁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채증위원분이 한눈에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런데 저는 두 번째 칸에다 쓰셨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본인들이 첫 번째 칸에다 쓰는 게 좋은지 두 번째 칸에다 쓰는지 본인들이 직접 써보시고요. 나의 글씨체, 나의 글자 크기, 나의 압력, 그쵸? 이런 게 다 틀릴 수 있으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 칸에 쓰고 어느 쪽이 더 좋은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로마자를 이용해서 썼더라. 그래서 1번 뭐의 정의 뭐 이렇게 쓸 건데 로마자로 저는 썼습니다. 그래서 뭐 1, 2, 3
3, 뭐 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썼겠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요 1은 저는 제가 시험 볼 때, 제가 합격할 때 그 방식대로는 그냥 쓸게요. 그래서 1.pbt의 정의. 자, 여기서는요, 문제 요거 그대로 다 써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조금 약자로 해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냥 한글로 평판제 하시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예, 플레이트 베어링 테스트 다 안 쓰셔도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 저는 쓰실 때요. PBT랑 해서 어쩌고 제가 얼마큼 띄었다? 저는 이만큼 띄었다. 그죠? 예. 어디서부터 두 번째 줄은 그 다음 줄은 어디서 썼다? 여기서 세 번째 칸에서부터 썼다. 그 이유는 신문을 다 해보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예, 공문을 쓸 때 어떻게 쓰냐고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첫째 줄에 맨 처음에는 2칸 아니면 3칸 이렇게 이제 넷두고 이렇게 쓰고 들어갑니다. 왜? 그래야지 읽으시는 분들이 잘 읽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PBT라 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시 뭐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어디가 문맥의 앞인지 뒤인지 얘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내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지 도대체 알아먹기가 어려워. 예, 그죠? 예, 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는데 사람마다 또 틀려요. 그죠?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1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PBT의 정의 그리고요. PBT랑 해서 여기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뒤로 밀려갔잖아. 예. 왼쪽의 여백을 너무 많이 허비하는 것 같죠. 그죠? 하지 마십시오. 그죠? 예, 뭔 말이에요? 예,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한 칸 정도 들어와서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문제를 다 썼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여기다가 이제 그래서 한 문제 끝났으니까 끝이라는 말을 꼭 써주십니다. 자, 이 끝이라는 형태는 뭐 아무렇게나 쓰셔도 돼요. 예, 저는 이렇게 썼어요. 예, 합격할 때. 근데 요거를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 만약에 내가 쓰고 싶다. 예, 나는 이제 끝이라는 거를 좀 다르게 쓰고 싶다. 그럼 뭐 상관없어요. 예, 이렇게 쓰셔도 돼요. 예, 이렇게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죠?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죠? 본인이 편한 대로 쓰셔가지고요. 이렇게 나는 이런 툴로 이제 간다라는 이제 그거를 보여주시면 되고요. 이 끝이라는 거는 어디? 요 앞부분에다가 써주는 게 아니고요. 시험지의 맨 마지막 쪽 여기에 이제 써주시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에는 4번 쓰고요. 두 번째 장은 뭐 8번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장은 이렇게 쓰면 돼요. 다만 뭐만 요거 정확하게 써주신다. 요 번호를 여기다가 정확하게 써주시기만 하면 된다.